이 평양 공연이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죠. 그런데 공공연스럽게도 바로 오늘이요. 이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유명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17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기일을 맞아서 어제 저녁 범현대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자리에는 8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노현정 전 아나운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사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참석해야 한다라는 현대가 며느리의 임무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두 분이 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태현 변호사께 여쭙겠습니다. 8달 만이에요. 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지금 일반 대중의 모습을 드러낸 것, 대중에 드러낸 건 아니고 모습을 이제 드러낸 거죠. 은퇴한 지 1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드러낸 건 아니고 모습이 네. 찍힌 거죠. 그렇죠. 검색어의 상위에 오르는 거고. 네. 1년에 2번 정도 노현정이라는 이름이 포털 검색어 사이트 2번 오르는 것 같아요. 언제일까요? 현대가 제사했는 날. 네. 정주영 회장의 제사, 고 정주영 회장의 제사, 그다음에 그 아내인 고 병중성 여사의 제사, 1년에 2번 큰 현대가의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마다 현대가 사람들 다 모이니까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언론에 관심을 과연 누가 다 오니? 왜냐하면 현대가가 워낙 많이 퍼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때는 사실은 뭐가 더 관심이 있었냐면 그 정몽구 회장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정몽원 회장의 부인이 현정원 회장이 네. 이 현대건설 경영권 가지고 분쟁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때는 또 야 이번에는 그럼 제사 때 다 모여가지고 모일까? 예. 다 모여서 화합을 하나 뭐 이런 또 관심도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이후 그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는 항상 관심 있는 게 노현정 씨 올해 왔나? 네. 무슨 옷 입고 왔지? 1년에 2번 드디어 나타났네.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어쨌든 뭐 며느리로서 뭐 제사에 참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사진으로 과거에 제사에 참석했던 노현정 씨의 사진들을 저희가 좀 구분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결혼과 동시에 방송은 은퇴를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모습, 똑부러지는 이 발음과 발성, 그리고 또 그 진행 스타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죠. 반갑습니다. 세대공감 올드뉴 진행의 노현정입니다. 노현정 아나운서는 요리 혹시 뭐 제일 잘 만드는 거? 밥이요. 저는 사실 요리를 잘 못합니다. 소정석 국장님, 네. 저 똑부러지는 진행, 노현정 아나운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송할 때 조금 전에 요리는 잘 못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속성으로 신부 수업을 받았는데 그 선생님이 남편이었다고요? 아마 그 남편 정대선 사장이 저런 TV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보고 있는데 딱 꽂힌 거죠, 이제. 아, 저 사람이다. 네. 이래가지고 엄마인 이행자 여사한테 이 얘기를 했고, 이행자 여사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제 탤런트 강부자 씨한테 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만나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이 남편인 정대선 사장이 현대가에서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불 개는 법, 부엌 살림 하는 법, 또 자동차 모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코치를 좀 해줬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리하는 법이다라는 건데 그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요. 아마 그렇게 또 좀 알려줬을 거고 별도로 또 요리 수업을 좀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보는 네. 게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남편이 하도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시켜서 시어머니가 가슴 떨려서 못 볼 정도였다라는 일화가 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요. 상식적으로 네. 만약에 남편이 그런 식으로 혹독하게 수업을 시키지 않으면 누가 시키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시키겠죠. 어떤 네. 것이 더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 당신이 그 본인의 어머니로부터 방어벽을 치기 위해서 더 혹독하게 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렇게 실검에 오르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1년에 아나운서라는 건 우리 여대생들한테 대상으로 선망하는 직업 조사를 하면 늘 1, 2위에 꼽히는 직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 되고 싶어하는 앵커나 아나운서는 되고 싶어하는 직업이고 또 재벌가는 한국 사람들이 선망하면서도 지시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네. 그 두 가지 요소가 이제 결합을 했으니까 저렇게 뉴스성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저렇게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실검에 오르고서 뭘 입었나, 뭐 잘 있나, 살이 쪘나, 뭐 또 주름살이 늘었나 이런 거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소정석 국장님. 네. 아니 재벌가의 이 며느리가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좀 알려진 것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예, 현대가 며느리 7계명 요즘에 뭐 저게 상당히 화제더라고요. 그래서 7가지 계명이다. 뭐 언제나 겸손해라, 조심스럽게 행동해라, 뭐 채소는 반드시 시장에서
봐라 뭐 등등등 해서 7가지인데 저 부분은 이제 정주영 명예회장의 부인이었던 그 변중성 여사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변중성 여사는 평소에 정주영 회장이 자서전에도 그렇게 썼죠. 아, 현명한 내조는 조용한 내조다라는 것을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됐다. 그래서 아내를 존경한다. 이렇게 이제 정주영 회장이 자서전에 썼거든요. 네. 평소에 변중성 여사가 뭐 바지 같은 것도 이른바 우리가 통바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네. 그런 걸 입고 또 화장이라든지 폐물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그러면서 어떤 이제 손님이 찾아왔는데 변중성 여사 보고 변 여사님 안 계세요라고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설마 변 여사는 아니고 일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물어볼 정도로 검소하게 생활을 했고 재산이라고 해야 이제 재봉틀과 장독대가 나의 재산이다라고 변중성 여사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정도로 이제 검소하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대가의 가풍을 며느리들도 따라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저 7계명 외에 이제 뭐 폐물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는 거. 지금 보면 노현정 아나운서도 저걸 안 했지 않습니까? 액세서리 같은 거. 액세서리 같은 거 네.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나의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네. 노현정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뭐 모든 그 여성들이 동경하는 네. 우리 현대 사회의 그 최고 높은 단계의 어떤 커리어 우먼인데요. 네. 그런 노현정 여사가 이제 노현정 씨가 이제 그 현대가에 결혼해서 결국 저런 현대가의 7계명 같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가부장적인 이런 그 가문의 어떤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한편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새롭기도 하고 이런 그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17주기 제사가 이루어진 이 시간, 바로 그 시간,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위한 실무 접촉의 결과가 전해졌었죠. 4월 초에 이루어질 공연이 동평양 대극장과 그리고 한 곳 더 있습니다. 유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이루어진다는 바로 그 소식이었습니다. 남측 예술단은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동평양 대극장과 유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공연을 임세 진행한다. 소정숙 국장님, 이 사실 남측 인사의 이름을 따서 북한에 건물을 짓는다. 이것도 생소한데 그 제안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북측에서 먼저 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처음이죠. 사실 이게 남측 인사 이름이 북한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물론 이제 북한에는 뭐 김일성 뭐 군사종합대학 예를 들면 네. 그리고 뭐 무슨 김책공업대학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딴 건 있는데 남한 사람이 이름을 딴 건 처음이고 이게 99년 9월달에 착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뭐 자재를 포함해서 그 체육관에 들어가는 모든 거의 100%를 다 이제 현대에서 지원을 해서 저 체육관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 완공되면 이름을 정주영 체육관이라고 합시다. 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 앞에 붙은 류경이라는 표현에도 의미가 굉장히 있다면서요? 유경이 그 평양의 옛 이름입니다. 네. 그 유경은 버드나무 유자고요. 네. 경자는 서울 경자. 그러니까 버드나무가 많은 도시인데 평양이 옛날에 버드나무가 많아서 아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서울인데 옛날에 한성이라고 했듯이 그렇죠. 그렇게 평양의 옛 이름하고 정주영 회장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유경 정주영 체육관 우리나라에서 예컨대 북한의 누군가의 이름을 따서 북한은커녕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의 자기가 설립한 대학의 이름도 못 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름을 이제 붙이는 데는 굉장히 좀 자유로워서 저렇게 남측의 기업가 이름을 붙인 것도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특히 또 김일성과 김정일이 류경이라는 말에 애착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얘기까지 있군요. 그렇죠. 평양에 우리가 뭐 잘 아는 그 유경 호텔, 네. 101층 되는 유경 호텔이 뭐 상징적이고 굉장히 유경 뭐 거리라든지 이런 이름이 많이 있죠. 저 체육관은 99년에 해서 2003년 5월에 이제 완공이 되는데 한 12,000석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 완공 기념으로 해서 이 통일 이른바 농구대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 2003년에 네. 허재 선수 등이 갔었고 그 당시에 이선희 씨가 가서 저기서 공연을 했었죠. 완공 기념으로. 네. 그리고 나서 2005년에는 이제 조용필 씨도 가서 단독 공연을 저기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게 되면은 그때에 이어서 두 사람은 두 번째 저기서 유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사실 고향이었던 북한을 떠나서 남한에서 이 최고의 기업 현대를 일궈낸 정주영 회장 입장에서는요, 이 고향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아들 정몽원 회장을 은밀히 호출을 하면서 한 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의 필생의 어떤 소원이라는 것은 고향인 강원도 통치원 아니었습니까? 네. 고향에 어떤 가서 뭘 만들어 놓는 거 그런 것이 소원이었는데 김영삼 정권 시절에는 사실 뭐 그 92년 대선에 출마했다가 그 이후에 세무조사 받고 굉장히 고초를 많이 그랬죠.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김대중 정권이 이제 들어섰잖아요.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걸 계기로 해서 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다. 남북 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정모원 회장을 불러가지고 네. 큰 변화가 있으니까 준비해라. 북한과의 어떤 라인을 뚫어라라고 이제 특명을 내렸던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이른바 소대 방북으로까지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정주영 회장의 노후는 이 남북 관계에 모두 바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졌던 이 소대 방북,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만한 남북 관계의 한 획을 그은 그런 사건이었죠.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도 정주영 회장에게만큼은 굉장히 깍듯하게 대하고 심지어는 본인의 속내까지 털어놓을 정도였다면서요? 비결이 뭐였습니까? 예, 그것은 뭐 아시다시피 현대에 의해서 북한의 어떤 그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금강가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이것이 다 현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그랬죠. 것이고 이것이 다 정주영 명예회장의 뜻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김정은 그 위원장과 정주영 회장 간에는 굉장히 친밀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98년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그 김일성 위원장이 정주영 회장의 그 건강을 걱정해서 그 의자를 특별히 배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이렇게 정주영 회장의 그 건강을 염려해서 또 산삼을 이렇게 두 번인가 이렇게 또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친밀도를 가늠할 수 있는 일화가 또 있잖아요, 소정석 국장님. 이 김정일 위원장이 정주영 회장의 옛 첫사랑을 찾아내라고 인민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 고향이 이제 강원도 통천면 아산 마을인데 네. 그 마을에 동아일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유일하게 동아일보를 보던 그 이장댁이 있었어요. 그 이장님 이제 딸이 있었는데 정주영 회장이 계속 그 당시에 가서 이제 동아일보도 보고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키우고 했었는데 동아일보를 보러 가다 보니까 그 이장집 딸을 자주 만났던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4번 가출을 해서 서울로 와가지고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성공을 하고 난 뒤에 다시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그 첫사랑을 만나게 되는데 이미 이제 2년 전에 결혼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여인이 주는 밥을 같이 먹으면서 굉장히 떨리는 상태에서 밥을 먹었다고 하던데 네. 그런 일이 이제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나중에 말년에 2000년에 6월 달에 이제 북한에 갔을 때 그 첫사랑 여인을 좀 만나고 싶다. 좀 찾아달라. 이렇게 이제 북한 측에 요청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북한 측에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이미 2년 전에 그 여인은 세상을 떠났다. 이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좀 가슴 아파했다라는 얘기고요. 아마 정주영 회장은 생전에 만약에 그 여인을 다시 만나게 되면 손잡고 걸어서 출근하고 싶다라고 해서 가회동에 70억 원 정도의 집을 그 여인과 만날 날을 꿈꾸면서 준비했다. 뭐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만 일찍 왔으면 그 여인을 현대 아산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 줄 수 있었을 텐데라고 굉장히 아쉬워했다는 이야기도 진짜 일화로 지금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북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범현대그룹의 수건이었잖아요. 이번에 지금 이뤄지고 있는 이 훈풍을 타고 지금은 모두 중단돼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고요. 좀 그런 계기의 마련에 근거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현정원 회장이 가장 바라는 바겠죠. 그러니까 대북 사업이 사실은 좀 그동안 이제 제재도 5.14 조치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현대아산이 워낙 또 상선도 그렇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회사 자체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마 현정원 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약에 5.24 조치도 해제되고 만약입니다. 이건 정말. 네네. 남북 관계가 잘 풀려서 대북 사업도 재개되면 어쨌든 대북 사업을 그동안 진행했던 데가 현대아산이니까 네. 금강산 관광 같은 거로도 활로를 좀 뚫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걸 현정은 회장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잘 풀려야 되는 거니까요. 저희가 이 남북 교류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절대 잊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핵 협상은 시작도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미국 그리고 유엔의 강한 경제적 압박과 제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경제적 지원과 교류, 사업을 이야기하는 시기적으로 좀 이른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체육관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 완공되면 이름을 정주영 체육관이라고 합시다. 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 앞에 붙은 류경이라는 표현에도 의미가 굉장히 있다면서요? 유경이 그 평양의 옛 이름입니다. 네. 그 유경은 버드나무 유자고요. 네. 경자는 서울 경자. 그러니까 버드나무가 많은 도시인데 평양이 옛날에 버드나무가 많아서 아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서울인데 옛날에 한성이라고 했듯이 그렇죠. 그렇게 평양의 옛 이름하고 정주영 회장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유경 정주영 체육관 우리나라에서 예컨대 북한의 누군가의 이름을 따서 북한은커녕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의 자기가 설립한 대학의 이름도 못 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름을 이제 붙이는 데는 굉장히 좀 자유로워서 저렇게 남측의 기업가 이름을 붙인 것도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특히 또 김일성과 김정일이 류경이라는 말에 애착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얘기까지 있군요. 그렇죠. 평양에 우리가 뭐 잘 아는 그 류경 호텔, 네. 101층 되는 류경 호텔이 뭐 상징적이고 굉장히 유경 뭐 거리라든지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죠. 저 체육관은 99년에 해서 2003년 5월에 이제 완공이 되는데 한 12,000석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 완공 기념으로 해서 이 통일 이른바 농구대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 2003년에 네. 허재 선수 등이 갔었고 그 당시에 이선희 씨가 가서 저기서 공연을 했었죠. 완공 기념으로. 네. 그리고 나서 2005년에는 이제 조용필 씨도 가서 단독 공연을 저기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게 되면은 그때에 이어서 두 사람은 두 번째 저기서 유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사실 고향이었던 북한을 떠나서 남한에서 이 최고의 기업 현대를 일궈낸 정주영 회장 입장에서는요, 이 고향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아들 정몽원 회장을 은밀히 호출을 하면서 한 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의 필생의 어떤 소원이라는 것은 고향인 강원도 통치원 아니었습니까? 네. 고향에 어떤 가서 뭘 만들어 놓는 거 그런 것이 소원이었는데 김영삼 정권 시절에는 사실 뭐 그 92년 대선에 출마했다가 그 이후에 세무조사 받고 굉장히 고초를 많이 그랬죠.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김대중 정권이 이제 들어섰잖아요.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걸 계기로 해서 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다. 남북 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정몽원 회장을 불러가지고 네. 큰 변화가 있으니까 준비해라. 북한과의 어떤 라인을 뚫어라라고 이제 특명을 내렸던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이른바 소대 방북으로까지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정주영 회장의 노후는 이 남북 관계에 모두 바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졌던 이 소대 방북,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만한 남북 관계의 한 획을 그은 그런 사건이었죠.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도 정주영 회장에게만큼은 굉장히 깍듯하게 대하고 심지어는 본인의 속내까지 털어놓을 정도였다면서요? 비결이 뭐였습니까? 예, 그것은 뭐 아시다시피 현대에 의해서 북한의 어떤 그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금강가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이것이 다 현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그랬죠. 것이고 이것이 다 정주영 명예회장의 뜻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김정은 그 위원장과 정주영 회장 간에는 굉장히 친밀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98년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그 김일성 위원장이 정주영 회장의 그 건강을 걱정해서 그 의자를 특별히 배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이렇게 정주영 회장의 그 건강을 염려해서 또 산삼을 이렇게 두 번인가 이렇게 또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친밀도를 가늠할 수 있는 일화가 또 있잖아요, 소정석 국장님. 이 김정일 위원장이 정주영 회장의 옛 첫사랑을 찾아내라고 인민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 고향이 이제 강원도 통천면 아산 마을인데 네. 그 마을에 동아일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유일하게 동아일보를 보던 그 이장 댁이 있었어요. 그 이장님 이제 딸이 있었는데 정주영 회장이 계속 그 당시에 가서 이제 동아일보도 보고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키우고 했었는데 동아일보를 보러 가다 보니까 그 이장집 딸을 자주 만났던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4번 가출을 해서 서울로 와가지고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성공을 하고 난 뒤에 다시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그 첫사랑을 만나게 되는데 이미 이제 2년 전에 결혼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여인이 주는 밥을 같이 먹으면서 굉장히 떨리는 상태에서 밥을 먹었다고 하던데 네. 그런 일이 이제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나중에 말년에 2000년에 6월 달에 이제 북한에 갔을 때 그 첫사랑 여인을 좀 만나고 싶다.
좀 찾아달라 이렇게 이제 북한 측에 요청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북한 측에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이미 2년 전에 그 여인은 세상을 떠났다. 이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좀 가슴 아파했다라는 얘기고요. 아마 정주영 회장은 생전에 많이 이 평양 공연이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죠. 그런데 공공연스럽게도 바로 오늘이요. 이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유명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17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기일을 맞아서 어제 저녁 범현대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자리에는 8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노현정 전 아나운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사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참석해야 한다라는 현대가 며느리의 임무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두 분이 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태현 변호사께 여쭙겠습니다. 8달 만이에요. 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지금 일반 대중의 모습을 드러낸 것. 대중에 드러낸 건 아니고 모습을 이제 드러낸 거죠. 은퇴한 지 1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드러낸 건 아니고 모습이 네. 찍힌 거죠. 그렇죠. 검색어의 상위에 오르는 거고. 네. 1년에 2번 정도 노현정이라는 이름이 포털 검색어 사이트 2번 오르는 것 같아요. 언제일까요? 현대가 제사했는 날. 네. 정주영 회장의 제사, 고 정주영 회장의 제사, 그다음에 그 아내인 고 병중성 여사의 제사, 1년에 2번 큰 현대가의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마다 현대가 사람들 다 모이니까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언론에 관심을 과연 누가 다 오니? 왜냐하면 현대가가 워낙 많이 퍼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때는 사실은 뭐가 더 관심이 있었냐면 그 정몽구 회장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정몽원 회장의 부인이 현정원 회장이 네. 이 현대건설 경영권 가지고 분쟁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때는 또 야 이번에는 그럼 제사 때 다 모여가지고 모일까? 예. 다 모여서 화합을 하나 뭐 이런 또 관심도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이후 그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는 항상 관심 있는 게 노현정 씨 올해 왔나? 네. 무슨 옷 입고 왔지? 1년에 2번 드디어 나타났네.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어쨌든 뭐 며느리로서 뭐 제사에 참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사진으로 과거에 제사에 참석했던 노현정 씨의 사진들을 저희가 좀 구분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결혼과 동시에 방송은 은퇴를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모습, 똑부러지는 이 발음과 발성, 그리고 또 그 진행 스타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죠. 반갑습니다. 세대공감 올드뉴 진행의 노현정입니다. 저 노현정 아나운서는 요리 혹시 뭐 제일 잘 만드는 거? 밥이요. 저는 사실 요리를 잘 못합니다. 소정석 국장님, 네. 저 똑부러지는 진행, 노현정 아나운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송할 때 조금 전에 요리는 잘 못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속성으로 신부 수업을 받았는데 그 선생님이 남편이었다고요? 아마 그 남편 정대선 사장이 저런 TV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보고 있는데 딱 꽂힌 거죠, 이제. 아, 저 사람이다. 네. 이래가지고 엄마인 이행자 여사한테 이 얘기를 했고, 이행자 여사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제 탤런트 강부자 씨한테 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만나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이 남편인 정대선 사장이 현대가에서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불 개는 법, 부엌 살림 하는 법, 또 자동차 모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코치를 좀 해줬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리하는 법이다라는 건데 그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요. 아마 그렇게 또 좀 알려줬을 거고 별도로 또 요리 수업을 좀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보는 게 네.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남편이 하도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시켜서 시어머니가 가슴 떨려서 못 볼 정도였다라는 일화가 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요. 상식적으로 네. 만약에 남편이 그런 식으로 혹독하게 수업을 시키지 않으면 누가 시키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시키겠죠. 어떤 네. 것이 더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 당신이 본인의 어머니로부터 방어벽을 치기 위해서 더 혹독하게 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렇게 실검이 오르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1년에 아나운서라는 건 우리 여대생들한테 대상으로 선망하는 직업 조사를 하면 늘 1, 2위에 꼽히는 직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 되고 싶어하는 앵커나 아나운서는 되고 싶어하는 직업이고 또 재벌가는 한국 사람들이 선망하면서도 지시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네. 그 두 가지 요소가 이제 결합을 했으니까 저렇게 뉴스성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저렇게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실검에 오르고서 뭘 입었나, 뭐 잘 있나, 살이 쪘나, 뭐 주름살이 늘었나 이런 거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소정석 국장님. 네. 아니 재벌가의 이 며느리가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좀 알려진 것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예, 현대가 며느리 7계명 요즘에 뭐 저게 상당히 화제더라고요. 그래서 7가지 계명이다. 뭐 언제나 겸손해라, 조심스럽게 행동해라, 뭐 채소는 반드시 시장에서 봐라, 뭐 등등등 해서 7가지인데 저 부분은 이제 정주영 명예회장의 부인이었던 그 변중성 여사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변중성 여사는 평소에 정주영 회장이 자서전에도 그렇게 썼죠. 아, 현명한 내조는 조용한 내조다라는 것을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됐다. 그래서 아내를 존경한다. 이렇게 이제 정주영 회장이 자서전에 썼거든요. 네. 평소에 변중성 여사가 뭐 바지 같은 것도 이른바 우리가 통바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네. 그런 걸 입고 또 화장이라든지 폐물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그러면서 어떤 이제 손님이 찾아왔는데 변중성 여사 보고 변 여사님 안 계세요라고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설마 변 여사는 아니고 일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물어볼 정도로 검소하게 생활을 했고 재산이라고 해야 이제 재봉틀과 장독대가 나의 재산이다라고 변중성 여사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정도로 이제 검소하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대가의 가풍을 며느리들도 따라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저 7계명 외에 이제 뭐 폐물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는 거. 지금 보면 노현정 아나운서도 저걸 안 했지 않습니까? 액세서리 같은 거. 액세서리 같은 거 네.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나의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네. 노현정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뭐 모든 그 여성들이 동경하는 네. 우리 현대 사회의 그 최고 높은 단계의 어떤 커리어 우먼인데요. 네. 그런 노현정 여사가 이제 노현정 씨가 이제 그 현대가에 결혼해서 결국 저런 현대가의 7계명 같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가부장적인 이런 그 가문의 어떤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한편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새롭기도 하고 이런 그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17주기 제사가 이루어진 이 시간, 바로 그 시간,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위한 실무 접촉의 결과가 전해졌었죠. 4월 초에 이루어질 공연이 동평양 대극장과 그리고 한 곳 더 있습니다. 유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이루어진다는 바로 그 소식이었습니다. 남측 예술단은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동평양 대극장과 유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공연을 2회 진행한다. 소정숙 국장님, 이 사실 남측 인사의 이름을 따서 북한에 건물을 짓는다. 이것도 생소한데 그 제안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북측에서 먼저 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처음이죠. 사실 이게 남측 인사의 이름이 북한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물론 이제 북한에는 뭐 김일성 뭐 군사종합대학 예를 들면 네. 그리고 뭐 무슨 김책 공업대학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딴 건 있는데 남한 사람이 이름을 딴 건 처음이고 이게 99년 9월달에 착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뭐 자재를 포함해서 그 체육관에 들어가는 모든 거의 100%를 다 이제 현대에서 지원을 해서 저